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트의 이성술입니다. 제가 화공학회에서는 지금 처음 발표이신데요.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형 모빌리티에 좀 실증이 가능할 만한 이런 고온팬 기술, 특히 분리막과 여기 들어가는 이오노모 어떤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상용화되어 있죠. 가격이 좀 비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비싼 이유가 이제 백금이 많이 들어가서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새로 나온 그 토요타 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백금 양을 40g에서 10g까지 이제 획기적 기술로 많이 줄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저렴해지지 않았네요. 그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분자 쪽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스템 쪽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BOP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온 전지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가습기라든지 라디에이터라든지 같은 기타 부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라든지 이 가격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다 제거를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 현재 7.5달러 per 킬로와트 넷을 좀 더 이제 가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닛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이게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Ultimate Cost Target이라고 하는 DO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까지 더 떨어뜨리려고 하면 백금을 줄이는 것보다 어떤 다른 전략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 자동차 그 엔진 구조만 봐서 수소차의 엔진과의 어떤 시스템 구조만 봐도 앞에 차지하고 있는 쿨링 시스템이나 이런 그거를 비교했을 경우에 정말 크게 차이가 나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부피밖에 안 되는데, 이 저온 전지에 들어가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의 부피가 이제 많이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크기가 정말 큽니다. 또 고온에서 작동하는 그 고온팬 같은 경우에는 좀 더러운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나 블랙이나 브라운 수소라고 하는 리포메이트 가스에서부터 생성되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CO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이 CO 내성이 정말 크게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100도까지만 이 연료전지 셀을 올리게 되면 훨씬 더 전기 내구성들이 어떤 브라운이나 블랙 수소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GM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DOE에서 너희들은 왜 도대체 차를 안 만드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답변이 이랬습니다. 거의 20년 전입니다.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80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 엔진에 비해서 2.5배 도저히 상용화 우리 못하겠다. 그거의 구동 온도를 95도까지 올리면 뭐 어느 정도는 뭐 컴페티티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얼티메이트 타겟은 무가습형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 절감 효과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차세대 분리막,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나피온이나 과불소 수지의 컨덕티비티가 상대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00mg라는 어떤 벤치마크에 있어서는 과불소 수지는 그 상대 속도가 되게 높을 경우에만 달성이 가능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가습 형태 또는 정말 그 가습 조건이 적은 환경에서도 높은 컨덕티비티가 있었던 분리막이 현재 요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정말 유명한 고분자 화학 이제 연구진들이 모여서 하이 템퍼처 멤브레인 워킹 그룹이라고 설립이 됐었고, 많은 과제들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룹은 아직도 이제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요. 이때 당시 전략은 PFSA, 과불소 수지의 어떤 화학적 구조를 변동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탄화수소의 막을 이제 설파닉 애시드를 달링으로써 80도에서 뭐 심할 경우 130도까지 올릴 수 있는 분리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뒀었는데요. 그거에 반면 이런 고온팬 기술이라고 그 나피온의 어떤 역사보다 더 긴 어떤 그 고분자 전해질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이 PBI Phosphoric Acid 전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모빌리티 용어로는 도저히 이제 상용화가 못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앉아 있어서 스테이셔너리 코어, 보조용 또는 건물용 이런 연료전지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온도에서 좀 커버가 가능한 분리막 시스템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PBI 포스포릭 애시드 분리막의 가장
취약점인 게 로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인산이 유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복원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다이내믹한 오퍼레이션 컨디션인 어떤 자동차 환경에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로드를 껐다 켰다 하는 환경에서 어떤 스테이셔너리 파워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내구성이 돌아가는 걸 봐서 단순히 온도가 아니고 어떤 로드 환경에서만 내구성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산 유출 특성들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상대의 습도에 따라서 컨덕티비티를 저희 상당히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 정도 RH 환경에서 다시 0% RH로 어분을 바꾸게 되면 원래 기존을 보유하고 있었던 컨덕티비티를 다시 복원을 못하죠. 이거는 인산과 폴리머에 달려있는 베이스키의 엔지미더의 인터랙션 에너지가 낮아서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더 강한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어모니움, 쿼터너리 어모니움을 만약 고분자에 붙이게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강하게 인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구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 있어서 다양한 개선과 방법을 통해서 인산 양에 따라서 물 분자 양에 따라서도 정말 그 클러스터 에너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걸 또 포스포러스 NMR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인산 양에 따라서도 아이언 페어, 그러니까 어모니움이 들어가 있는 고분자 또는 단분자와 애시드 베이스라고 불려있는 일반적인 3차 아민들에 대한 인터랙션 에너지를 어떤 되게 다양한 분류가 이제 좀 확연히 나는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분리막의 어떠한 인산을 얼만큼 들어가야지에 대한 그 어떤 펀더멘털 스터디도 베이스와 애시드를 잘 적절히 조합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2ppm, phosphorus NMR 0ppm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인터랙션만 있으면 높은 컨덕티비티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컨셉이 정말 쉬운 게 저희는 어모니움 거분자는 음이온 교환막이죠. 음이온 교환막이 내열성만 있고 인산이 잘 도피막하게 돼 있으면 PBI에 비해서도 그만큼 인산을 잘 잡고 있는 분리막을 다양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 파라페닐린 기반의 어떤 고분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막의 어떤 상대 습도에 대한 컨덕티비티는 PBI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50% RH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노획이 좀 심해지긴 하지만 이 50% RH 80도에 대해서는 장기 내구성이 어떤 확보된 그 어떤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저가습에서도 높은 컨덕티비티를 보유할 수 있고 이거 애시드 베이스만 잘 좀 튜닝만 하면 이 유출 특성들을 더 제어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고 특히 저온에서 고온에서 인산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온도에서도 높은 컨덕티비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고온 팸에서는 반쪽 스토리죠. 분리막만 좋다고 해서 모든 출력 성능이 좋은 건 아니고 거기에 촉매층을 바인딩하고 있는 이오노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오노머는 잘 아시다시피 촉매를 잘 바인딩을 해야 되고 기체를 잘 접근성을 유도를 하고 그러면 촉매 활성화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기 그 PBI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바인더의 종류가 PTF였습니다. 그만큼 마스 트랜스포트나 플러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내열성이 없었던 고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PTF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포스포닉 애시드 고분자라고 인산 고분자에 딱 달려있는 고분자와 그거를 프로토네이션 시키는 작업 제너레이션 1하고 2에 대해서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포닉 애시드 고분자 또는 포스포네이트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신기하게도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물이 있어도 없어도 위에 컨덕티비티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 친구 뭐 백번에 따라서 내열성도 좋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컨덕티비티가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었고 기계적 물성이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촉매층을 만들 때 굳이 어떤 기계적 물성이 큰 요구 물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특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폴리스타이렌 과물소 수지의 그 계열의 어떤 IH를 면밀하게 좀 스페시픽하게 그 컨트롤을 해서 좋은 특성이 나오는 포스포닉 아이오노머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덕션 메커니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설포닉 애시드나 나피온 또는 이제 이런 계열들의 이온 전도 채널 같은 경우에는 vehicular mechanism이라고 해서 꼭 물 분자가 있어야지만 이 프로톤이 합핑이 가는
한 반면에 포스포닉 애시드는 POH가 한 분자에 두 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 간에 이렇게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로터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물이 있던 없던 컨덕티비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온 교환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스템에서 인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요. PBI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과량으로 도핑해야지만 어느 정도 컨덕티비티가 나오는 반면에 저희가 사용하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 페어이기 때문에 좀 물성도 좋고 어떤 전고체형 분리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촉매층에 들어가 있는 포스포닉 애시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습니다. 이 IC가 2.1인데요. 이렇게 낮출 수 있는데 정말 좋은 베네피트가 딱 세 가지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누액이 없죠. 고분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많이 개선될 거다. 두 번째, 그 앞서 보여드린 구조가 불소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스크립 트랜스포트도 좋아지겠다. 세 번째는 촉매층에 또는 전극에 인산이 이제 접근되어 있는 표면에 닿을 수 있는 포스포닉 애시드 함량이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촉매 활성화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다고 이제 유리하겠다고 저희가 좀 가설을 세우고 이런 친구로 이제 다양한 MEA 특성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스포닉 애시드 고분자는 이렇게 크로스링킹 고온 무가습 상태에서는 이렇게 컨덕티비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로스링킹 가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는데요. 이런 펜타플로로페놀은 스테릭 멀티니스나 어떤 하이드로포빅 특성으로 인해서 그런 특성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고 예를 들면 160도씨에서도 높은 이온 전도도를 장기적으로만 유지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성별 어떤 MEA라고 하는 중간에 분리막을 끼고 촉매를 이제 잘 형성되어 있는 싱글셀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검정색 선에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 PBI 시스템의 TTFE 전극, 저희가 옵티마이즈 했다고 생각하는 폴리페놀 아이온 페어 분리막의 포스포닉 애시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관찰을 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덕티비티는 포스포닉 애시드 고분자는 정말 낮습니다. 불소도 달려있고 IC도 낮고 기계적 물성도 나쁘고 이런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떤 그 MEA 집어넣었을 때 온도별 특성을 무가습 형태의 성능들은 놀라웠습니다. 일단은 160도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픽 파워가 1W 이상 나오는 걸 확보할 수 있었고 온도에 따라서 픽 파워가 어떤 어레니에서 어떤 컨덕티비티에 의존하고 있는 정말 좋은 출력 성능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되어 있는 PBI 시스템에 대해서 월등히 좋고 그리고 기존 온도에 대해서 각 이제 내부성을 평가한 결과 물론 160도에서는 모든 셀들이 다 안정한 반면 120도에서는 인산이 점점 유출되는 PBI의 문제점을 저희가 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희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요. 20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PBI가 폴리포스포릭 애시드로 변하면서도 그 PBI를 점점 녹이는 또는 인산이 휘발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분리막에서도 좀 잡아주다 보니까 높은 내구성을 보여줄 수 있었고 240도에서는 이제 모든 게 좀 내구성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개발한 MEA 4번이 제일 좀 유리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내구성들도 꽤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제너레이션 2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포스포닉 애시드 고분자가 그만큼 촉매 활성화를 잘 유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 그거에 그 바인더의 IC가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촉매층을 만들 때 포스포닉 애시드 고분자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나피온을 함량별로 조금 같이 혼합되어 있는 컴포짓 아이오노머를 이제 개발했을 때 정말 좀 신기한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그 포스포러스 NMR을 이제 포스포닉 애시드과 솔포닉 애시드를 함량별로 집어넣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배위 결합, 코디네이션 스테이트가 4개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었고 특정하게 이 ppm이 제일 낮은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토네이티드 포스포릭 애시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솔포닉 애시드의 슈퍼 애시드의 프로톤들이 전부 다 포스포닉 애시드에 제공을 해주고 그러므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저가습 또는 무가습 형태 그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높은 이온 전도도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설포닉 애시드가 혼합될 경우에 이런 크로스링킹 특성, 엔하이드라이드 포메이션들을 좀 방지시킬 수가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도 이 프로토네이티드 포스포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하기로 pKa가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스포닉 애시드 또는 인산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나피온의 어떤 그 상회하는 아시디티의 효과를 고체 상태에서 좀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된 어떤 분리막들의 성능들을, 이오노머들의 어떤 컨덕티비티 특성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프로토네이티드하고 난프로토네이티드 특성들을 비수계 조건에서도 솔베트 있는 상태에서도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산이 다 있는 형태의 어떤 분리막의 컨덕티비티를 봤을 때는 저온과 고온에서 모두 높은 컨덕티비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오노머를 좀 최적화시켜서 이제 여태까지 개발되었던 대표적으로 저온 전지, 알칼라인 전지 또는 이런 고온펜 기술에 비해서 저희 개발한 MEA가 정말 좋은 특성들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의 어떤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저온펜 같은 경우에는 구동할 수 있는 그 전압이 0.9에서 0.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열 방출 문제 때문이라고 하죠. 그 이하의 전압에서 구동을 해서 이 높은 출력들을 지금 현재 나피온 셀 갖고 어떤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나피온 그 싱글셀에서 그만큼 열을 방출하지 못해서 그 이상의 스택을 키우지 못한다는 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넥소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한 100kW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상의 스케일업이 안 된다는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펜 같은 경우에는 무가습 형태에서 지금 16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 레인지가 0.5V 근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레이티드 파워 특성들을 저희가 부각시킬 수 있어서 이런 특정한 파라미터를 살펴봤을 때 저희 고온펜 시스템이 정말 그 모빌리티에서도 응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극한 환경 80도에서 그리고 정말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좀 내구성이 나올까라고 해서 평가한 결과 PBI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인산 유출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이틀 만에 죽는 걸 볼 수 있는 반면, 저희 시스템과 이온노머를 최적화한 결과 정말 장기 내구성도 온도와 무관하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제 결국에는 모빌리티 응용을 위해서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환경에서도 정말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PB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극한 환경인 거의 상온에 비슷한 40도와 60도에서 0.5V에서 이렇게 열 충격 사이클을 가해줬는데요. PBI 셀 같은 경우에는 5사이클 이내 바로 죽습니다. 이거는 거의 하루도 못 버티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의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MEA 4번 또는 프로토네이티드 폼이 700사이클, 정말 이제 끄떡없이 몇 달도 계속 이렇게 온도 사이클을 줘도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분리막을 잘 개발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습도 범위를 확연하게 개선을 가능하고, 기존의 나피온의 고온에서 컨덕티비티가 떨어지는 문제 또는 PBI가 저온에서 이제 인산이 유출되는 문제, 이런 거를 전부 다 개선할 수 있는 아연펠 분리막이 새롭게 나왔고, 어떤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도 구동이 가능함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분리막으로 인해서 시스템 간소화 효과는 정말 크죠. 라디에이터와 인터쿨러 이런 다양한 BOP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으므로 좀 경량화, 이런 좀 장점들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희망적으로는 이런 슈퍼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차에 처음 테슬라가 나왔을 때 좀 획기적이었는데, 이런 고출력 이런 자동차가 나오면 좀 대중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온이기 때문에 어떤 인핸스 키네틱 특성들을 고온에서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non-PGM 촉매들도 좀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트럭이 좀 대세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 구조도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큰 라디에이터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스택 크기를 스케일업이 가능한 좀 어떤 시스템이고, 결국에는 어떤 액체 연료들도 리포메이트 기반의 어떤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모빌리티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연구실에서는 분리막을 합성하고 있고, 이런 그런 합성된 고분자들과 이으로 모델을 잘 이제 평가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저기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여러 가지 써놓으셨는데, 앞서 CO2 리덕션도 얘기하셨고, 뭐 N2 리덕션도 저기 써있지만, 저희가 그 나피온이라는 소재 때문에 제한되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온 전해질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 질문이 있다면, 아까 제가 어떤 고분자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RH50에서 이제 그 저기 컨덕티비티가 제일 잘 나오고 볼케이노 타입으로 나오고, 나머지 포스포릭 애시드나 네피온은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시스템 관점에서는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보여주는 거, 어쩌면 이제 그 릴레이션십이 전혀 없는 거가 제일 좋을 거고, 두 번째는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볼케이노 타입이 나오면 딱 저 RH 조건을 벗어나면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시스템 요구가 많아질 텐데요. 저 뒤쪽에 나오는 많은 그 셧다운, 스타트한 그 언어프도 다 저 아이언 페어 가지고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인산의 어떤 컨덕티비티 메커니즘에 의해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그 컨덕티비티가 좀 복잡하게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80도에서 고정을 하고 RH에 따른 특성을 보는 거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이 고온에서 160도에 대한 그거가 제일 안정적으로 컨덕티비티가 나오는 건 현실이고요. 저온에서 이렇게 온도를 다시 역으로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그래도 물 분자가 조금 컨덴스 되면서 물에 의존하는 컨덕티비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희가 셀에서 0% RH라는 것을 조절하기에는 생각보다 정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보고하기에는 엔하이드레스라고 100%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매우 있고요. 그래서 분리막이 한번 바뀜으로써 되게 환경이, 전체적인 셀의 환경이 바뀌는 건 정말 많이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를 들면 80도에서 왜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너무 안 나오냐, 이런 것들도 연구할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